자,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고 당기기에서 제가 밀기만 해버려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줬어야 하는데 전 연애에서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항상 쫓아다니는 연애를 해왔어서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동안 미르코 선생님 자존감 높이는 방법이랑 프레임 강의 보면서 전의 연애에 부족한 점을 성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를 쫓아오게 만드는 연애를 하고 싶어요. 제 강의를 잘못 보신 겁니다. 예. 자, 이게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밀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이 프레임이라는 강의는요, 밀당하는 법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밀당이 되는 거지, 밀당을 해야지 쫓아온다 이런 거는 좀 아닙니다. 뭔가 잘못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밀당만 하려고 해요. 왜 이게 안 좋은지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밀당을 하기만 해가지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전략,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사연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탁카페에서 알게 되어 한 달여간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방은 27살 직장인, 저는 21살 학생이고요. 서로 서울과 부산으로 거리가 멉니다. 아직은 만나본 적은 없고 통화나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연락을 하면 이분은 저에게 호감을 많이 표현을 해왔고요.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임비호님은 계속 거절을 하다가 결국엔 8월 중반쯤 서로 만나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해요. 대화를 하며 상대방의 프레임이 낮은, 자존감이 낮은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도 그 남자가 자존감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뭐 집착이 조금 있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사연에서 좀 자존감이 낮은 행동도 많이 해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여자친구에게 또 버림도 받았겠죠. 또한 이 임비호님에게 계속 전 애인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이 딱 봐도 자기가 봐도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임비호님이 보시기에도 이 남자는 자존감이 좀 낮구나 이렇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임비호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만나면 이번에는 적어도 내가 상처받지 않겠네 이렇게 해서 안심을 했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만나면요, 본인처럼 똑같이 밀당만 하고 자존심만 부릴 게 뻔한데 왜 상처를 안 받아요? 이따가 제가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밀어냈다고 합니다. 밀어내면 이 남자가 상처받고서는 얼마나 소극적으로 행동하겠어요. 예, 이런 모자란 남자가요. 그죠? 상대방과의 카톡 텀은 서로 칼답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한 2시간, 3시간 텀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임비호님이 이틀 동안 연락을 잠수탄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통화를 하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 여자친구랑 하는 말이 똑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말에 임비호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면서 그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은 나한테 표현한 것이 크게 진심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하네요. 예. 무슨 이 얘기를 갖다가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심이 아닌 거랑 무슨 상관을 해. 이건 진짜 이건 뭐 부정적인 생각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나는 임비호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왜 이게 이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고 그걸 합리화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무튼 왜 굳이 이런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안 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틀간 일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에 이제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도중에 카톡이 하나가 왔었지만 연락을 일십을 해버렸대요. 예, 연락을 안 하고 그랬더니 이제 프로필 음악도 바꿨더라고요. 슬픈 음악으로 이 남자가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임비호님이 전화를 했대요. 안 받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죠. 이 남자가 미쳤습니까? 예, 자기가 연락했는데 일십하더니 연락을 하면 받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응?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카톡으로 왜 연락이 안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았습니다. 계속 왜 연락을 안 됐냐고 물어보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본인 일십하고 연락 안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연락 오면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상식 밖의 행동이고, 이런 행동 왜 하는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자기 프로필 음악 바꾼 거 아냐고 들어봤냐고 하길래 안 들어봤다니까 실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뭔가 제 자존감이 낮아질까봐 그냥 혼자서 생각할 일이 있어서 좀 연락 못했다 그랬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다가 혹시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 사람이랑 잘 안 돼서 나한테 다시 리턴해서 온 거 아니냐.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완전 멘탈이 박살난 거야. 서로 이렇게 박살난 사람끼리 만나면은 서로 딴 남자, 그러니까 서로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다니까. 황당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이없기도 하고, 나는 이 인표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죠. 근데 그 남자도 이 인표님이 이런 걸 생각하는 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 인표님은 웃겨서 그러면 왜 애초에 오빠랑 연락을 했겠냐고 하면서 넘어갔대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남자가 의심이 풀리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잘 될 관계도 다 망쳐버리겠죠? 그리고 저희는 거의 낮에 연락보다는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잠들었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잘 되다가 저녁 10시에 카톡이 와서 이제 퇴근하고 집 간다고 해서 야근했냐고 하니까 1시간 뒤에 답장했는데 잠들었는지 아침에 연락이 와서 어제 남아서 할 게 있어서 했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준비하고 올게 하길래 저는 뭔가 서운한 마음에 피곤하겠다 하나만 보냈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안일십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밀당하는 거죠. 본인이 밀당하는 것처럼 이 남자도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서로가. 응? 약해 빠져가지고. 이래가지고는 관계가 잘 진척이 되겠어요. 서로 상처 안 받으려고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거야. 서로 상처를 안 받으려고 서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십 한 그날 상대방은 프로필 음악을 9개나 바꾸고 슬픈 음악으로 바꾸더라고요. 이제 뭐 너도 당해봐라 이거죠. 그 중에 제가 추천해준 음악도 있고 의미 부여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저도 3일간은 연락 안 하다가 프로필 음악을 사랑 노래로 바꿨더니 상대방도 나중에 프로필 음악을 바꾸더라고요. 와, 이건 뭐 서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하자는 뭐를 위한 이런 신랑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의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연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정 싸움만 하고 실랑이만 하지 자기가 이 관계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연들 갖다가 이제 가끔씩 이 유료 상담도 하고 이제 이 무료 상담도 진행을 하지만 과연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신랑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게 어떤 득이 있고 어떤 득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감정 싸움만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뭐 하려고 상담을 하다가 물어봐요.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충격적이죠. 근데 이제
이제 이건 근데 이제 이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득을 위해서 이런 관계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가 이런 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응? 우리가 했던 행동도 한번 뒤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음악 바꿔가지고 이제 3일 만에 또 임비호님이 못 참고 연락을 합니다. 오빠 뭐해? 라고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더래요, 남자가. 그리고는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 도중에 끊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무슨 일 있나? 라고 보냈는데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무 일 없었다 이렇게 그냥 답장이 왔대요. 솔직한 말로 뭔가 저를 연맥이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 당연한 맞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전에 한번 본인이 그런 행동 해가지고 연맥이려고 한 것 같아요. 예. 연맥이려고 한 거 맞습니다. 예. 혹시 이거 임비호님 혹시 들어오셨으면 이거 예측 불가능성 기술 따라한 거 아니죠? 이 예측 불가능성 기술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사람은 지금 사람을 대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예측 불가능성 기술이라고 쓰신 거 아닐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예.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답변을 드릴 텐데 이게 제가 이 사연을 읽어드린 게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답변 좀 해드리면 이런 거죠. 임비호님이 이 상담 첫 번째 글에 자기가 뭐 제 강의를 보고서는 뭐 전체적으로 성찰을 했다. 근데 성찰을 하신 거 치고는 너무 변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기준도 없고 이 프레임 강의를 봤나 싶을 정도로 뭐 기준도 하나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있어야 되거든요. 원하는 게 있어야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프레임이 되는 거죠. 지금 임비호님이 하시는 행동은요 안타깝지만 어떻게든지 상처만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처만 안 받으려고 아둥바둥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해가지고 읽어드린 거예요. 아까 전에도 이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임비호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비호님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친구가 나를 싫어해서 연락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시각에서 남자친구에게 쏘아붙이게 되겠죠. 야, 너 나 싫어해? 왜 이리 연락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고 날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진 많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떠나가게끔 부정적인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요. 예를 들면 이렇죠. 너가 이렇게 연락 안 하는 거는 날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일할 시간은 있고 나랑 놀아줄 시간은 없냐. 너는 인스타는 하면서 게임은 하면서 왜 나한테 연락은 안 하네? 나를 가지고 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쏘아붙이는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요, 상대방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도 뭔가 내가 딱히 대꾸를 할 만한 것도 없고요. 꿀먹은 벙어리 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한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그런 식으로 쏘아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떤 할 말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처음이야 아주 연애 초창기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잘해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너 잘해보려는 그 과정에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뭐 장기화되고 몇 번씩 반복이 되면은 뭐 떨어져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자존감이 낮고 프레임이 없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어떻게든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 언어 폭력을 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투덜거리는 행동이라고 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본인도 20살이 넘은 성인이고 나도 20살이 넘은 성인이기 때문에 다들 어른스럽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이 그런 행동을, 투덜거리는 행동을 하면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귀담아 듣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사람에게 딱히 할 말도 없어지고, 계속 들으면은 의욕도 점점 떨어지고, 아니다, 나는 사랑한다,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다, 너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나 잘할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변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 이것도 이 임표님에게 얘기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임표님이 꾸준히 비난을 할 텐데요. 믿어주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놓고서는 노력 안 한다고 또 채찍질 팍팍 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상처만 주고 끝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뭔가를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절대 투덜거리고 비난을 하지 마세요. 말을 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 갖다가 들어주기 위해서 포지티브한 방식,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쏘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현명할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너 오늘 저녁에 나한테 연락하면 완전 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연락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아니면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야, 당장이라도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첫 번째 거로 하면은 해주려고 하겠지. 근데 상황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좋게 얘기했는데 왜 안 해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많이들 하세요. 응?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많이들 합니다. 응?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일단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나한테 물어보던가, 이런 식으로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지. 응? 아무튼 근데 이제 과연 이런데도 임표님은 외부로부터 상처를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응? 자기가 원하는 것가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되죠. 상대방에게 투덜거리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비난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바로 끝납니다. 예, 헤어짐이라는 결과물밖에 얻을 게 없어요. 과연 이런데도 임표님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응? 이건 상처를 내가 외부로부터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에요. 임표님의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현실이죠. 본인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상처를 엄청나게 주고, 걔네들은, 누가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임표님과 만나가지고 헤어지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잘 만나보고 싶어 하지 헤어지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임표님, 이 남자가 무슨 본인을 왜 버리려고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응? 지금 연락하는 남자분만 보더라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 만나면 본인이랑 똑같이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응? 상처 안 받으려고 센 척하고 밀당하고 자존심 싸움이나 하면서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살다 보면요, 상처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들 이제 어른스럽게 살아오셨겠죠. 세상에 살아오신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세상에 풍파를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세상이라는 걸 살다 보면은 상처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연애라는 거는 인간관계의 확장판에 불과합니다. 똑같아요. 인간관계예요. 응?
친구들과의 관계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죠.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은 서로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가끔 가도 실수도 하고 상처도 되는 얘기 할 텐데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죠.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고 상처를 안 주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칭찬받는 일이 있으면 당연히 실망 끼치는 일도 발생을 하겠죠. 인변님만이 살아온 세상에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쫙 뒤를 돌아보세요. 인변님은 항상 칭찬만 있고 좋은 일만 있었나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인변님은 다른 사람에게 단 한 번도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두려워한다면 인간관계는 아예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 인변님이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데 왜 이리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인변님이 21살이고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37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든 인생 선배로서 좀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응? 이 세상은 항상 좋지만도 나쁘지만도 않다. 다만 어차피 상처받을 거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프레임 이론입니다. 괜히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살지 말고 이런 비현실적인 망상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입니다. 응? 아시겠죠? 이건 뭐 제가 이 정도 조언 해드렸으면 알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해드릴게요. 예. 첫 번째, 카톡 온 지 3일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 읽지도 않았고 답장도 안 보냈어요. 저도 그 사람만큼 시간이 더 지나고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직도 이런 식으로 밀당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이미 이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관계는 이미 망가졌어요. 왜 망가진지 아세요? 이거는 인변님이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심으로 어떤 기준에 맞게 대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고요. 그냥 밀당만 하려고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다가 그 상대방과 오해가 더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망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면은 연락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연락을 굳이 씹을 필요는 없죠. 응? 대놓고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는데 과연 본인이 무시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남자분도 문제예요. 저는 인뷰님만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그 멘탈 안 좋은 애들 만나가지고 뭐 둘이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응? 본인이 멘탈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헤어지게 된 게 아니에요. 멘탈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더 개차반이에요. 응? 이 남자애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본인에게 집착만 하고 의심만 하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연락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아무 일 없었당 이렇게 얘기한 카톡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대답 안 하죠. 아무 일 없었는데 이렇게 늦게 대답하면 대답을 안 하지. 이건 이 남자가 제정신으로 이렇게 지금 플레이 자체가 이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메타프레임이 강한 사람이면은 이거는 지금 겨우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고 겨우 한 달 동안 그냥 뭐 연락만 주고받은 상태인데 이거 끊어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이거 갖다가 또 매달리고 있어요, 이 관계에. 이건 별로 크게 관계 없으니까 그냥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질문. 저는 이전 연애처럼 쫓아가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서 밀당을 한다고 했는데 밀고 당기기를 썸 당겨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같은 사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밀어내기만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밀당을 하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밀당의 원리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다 보면요, 당연히 밀당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짜장면 좋다고 하면 걔는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게 다 밀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실망시키면 안 돼요. 얘 본인이 이거는 그럴 수준이 안 되는데, 정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임비호님은 지금 7살짜리 어린애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런 사리 분별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응? 좀 정신 차리시고요. 예. 밀당하지 마세요. 예, 밀당하지 마시고요. 모든 관계는요, 친해지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연락 주고 많이 연락 주고 받으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락 주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만나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거죠. 정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아예 만나지를 마세요. 괜히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카페 내에서 이 온라인이라는 게 어떤 놈이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카페 내에서도 쪽지 주고받고 만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응?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본 사람들도 몇 번씩 만나보고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서로 이제 뭐 하고선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본인들 멘탈 안 좋은 사람들 알고서는 건드리는 남자들도 많을 수 있고 건드리는 여자 같은 들도 많을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여러분들의 멘탈이 약한 상태에서 그 감당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절대 그런 행동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표님, 자, 오늘 임표님 들어오셨나요? 예, 아리세님, 반갑습니다. 임표님 안 들어왔죠? 예, 혼날 줄 알고 안 들어오신 걸로. 예. 이거 생방으로 들으면은 감당이 안 되겠군요. 오셨어요? 또 혼났. 네. 임표님 들어왔네. 또 혼났어, 맨날. 응? 못 봤어요. 처음부터 보면 엄청 욕했는데. 임표님 큰일 났어. 아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욕한 건 아니고, 제가 인생 살면서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이 남자는 뭐, 만나지 건너뛰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만나지 마요. 응? 좀비양이? 공개적. 그래요. 21살인데 왜 이 창창한 나이를 갖다가 왜 그런 이상한 남자 만나요? 프레임 높은 남자를 만나. 프레임 낮은 남자를 만나지 말고. 응?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용기를 주잖아. 응? 이거 체리님 감사합니다. 300개. 감사합니다. 체리님이 저번에도 좀 많이 쏴주신 것 같은데. 앙하트 한번 해줘. 앙하트. 됐죠. 예. 앙하트. 감사해요. 임표님 좀 언니 오빠들이 응원해주니까 좀 정신 차리고, 예. 자, 화이팅 하십시오. 예. 제가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제 방송 볼 수 있죠. VOD에 있어요, VOD. 질문? 그래, 알았어요. 예, 300개 썼으니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 S체리님 특별히 제가 300개 주셨으니까 하셔도 돼요. 예. 이따 롤라레빗? 예, 롤라레빗. 이따가 강의편이 또 죽이거든요. 강의편이 완전 끝장인데, 강의편이 직장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이거 지금은 강의편이 아니고 지금 상담편이거든요. 이따 강의편은 더 괜찮으니까 다 보십시오. 환승이별 당했는데 둘이서
제 지인들에게 제 뒷얘기를 안 좋게 하고 다니는 건 그냥 무시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갖다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정말 나쁜 얘기,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음, 명예훼손죄가 성립 조건은 이런 거예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이제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연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는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문을 내는 행동. 즉 무슨 얘기냐면 비밀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걸 공연한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가 비밀을 지켜줄 대상자는 뭐냐면 내가 부모한테 얘기를 하면은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갖다가 이 소문을 낼 거라는 그런 기대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됩니다. 그래서 공연하다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내 비밀을 지켜주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공연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명예라는 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여부를 판례 같은 걸 좀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실을 갖다가 공연성 있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뭐 이게 명예훼손죄는 그거는 법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죠. 그거는 고소를 당해봐야 법적 다툼을 가봐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겁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제가 알겠는데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러면은 나중에 나중에 얘기를 해야죠. 아무튼 명예훼손죄가 될 것 같아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법이 있는 이유가 법으로 처벌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 요건이고 조각성이 있어요.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라 위법성과 이게 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데 형법이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만족해야 돼요. 구성 요건,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명예훼손죄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익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명예훼손죄에 기소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쓰는 거는 공익을 위한 거다라는 명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공익을 위한 건지 아닌지는 한번 봐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는 공연성이 있는 일단 일반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판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하는 평론가다. 이거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거 가지고 이거 갖다가 그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아주 농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S7님이 하셔야 되는 거는 뒷얘기를 안 좋게 하고 다닌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증거를 잡아 놓으셨다가 다 이거 증거를 갖다가 명백하게 다 녹음을 한다던가 카톡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왜 단톡방에서 얘기하는 거 다 걸려가지고 소송당하잖아요. 이런 증거가 있으시면요 엄청납니다. 예. 증거가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소송에 빠르게 진행되고 다시는 본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에게 괜히 야 너 이러면은 명예훼손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하면은 협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공포를 주는 행동이 협박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에게 법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가지고 야 너 이거 명예훼손 되는 거 알아? 너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거나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듣고 증거 수집하고 경찰에 넘기거나 변호사에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법 상식들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거 이제 알고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예.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재밌죠? 여러분들 명예훼손죄 맨날 명예훼손죄 얘기하는데 뭐가 명예훼손죄인지 잘 몰랐는데 응? 예 도움 되셨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유 예 다음 상담 빨리 고고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상담은 이제 겐조님 상담이고요. 3개월 동안 연락한 랜선 친구와 만나고 나서 안 좋게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겐조님이 이제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플로 알게 돼가지고 이제 랭귀지 익스체인지 어플, 그러니까 언어 교환 어플로 갔다가 일본 여자를 만났는데 일본 여자와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만 결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일본 여자가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싶다고 이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과연 나와 섹스를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 잠자리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너무 급했다는 얘기 나왔고요. 자, 한번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겐조님은 남자분이시고 26살의 대학생이고 여자 경험이 없으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상대방은 일본 사람이고 자, 이 겐조님이 일본 유학 준비 중이라 일본어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4개월 전 채팅 어플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애가 있길래 친구 신청하고 매치가 되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뭐 자취생활이 외롭기도 하고 일본어 회화 공부도 할 겸 가볍게 연락할 생각이었는데 매일 밤 전화를 하면서 좀 친해졌다고 해요. 뭐 국제 장거리 연애가 될 거이기도 하고 뭐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여자니까 뭐 감정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친구를 대하듯이 대했고 이 여자도 저를 편한 친구로 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다닐 때 학비 때문에 술집에서 일했었다는 이야기나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라든가 최근에 클럽에서 한국 남자 번호 교환했다는 말도 하고 이외에 가끔 야한 얘기도 편하게 할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 여자애가 한국을 놀러 오고 싶다고 저보고 안내해달라고 해서 1학기 종강하고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1박 2일로 첫날엔 저녁에 왔다가 다음날 오후에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숙소는 안 잡기로 하고요.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녁에 만나서 술을 한잔하고 클럽에 가서 철야로 놀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일본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만나기 한 2주쯤에 이 여자애가 모텔에서 샤워 정도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서 모텔 가격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제 아무래도 여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겐조님이 나랑 자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자들이 보내는 흔히 말하는 시그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텔 잡을게 라고 겐조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약속날 만나고 나서 이제 클럽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모텔을 갔죠. 자려고 누워서 누운 후에는 이제 이 겐조님도 이제 나랑 같은 생각이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잠자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선 여자애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겐조님을 때리더래요. 그리고 겐조님한테 엄청 실망했다고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겐조님이 모텔 가는 거는 뭐 암묵적 동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은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이랑 그냥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공항에 바래다 주고 그 후로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일 후에 이제 겐조님이 연락을 해봤더니 이 여자애가 자기도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담을 좀 해봤는데 전부 이 겐조가라는 이 남자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저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 충격도 크고 해서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다.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여자와 이제 겐조님도 처음에는 이 여자와 잠자리를 가질 생각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숙소를 잡지 않고 처녀라고 놀자고 말했을 때 마음이 차라리 편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모텔에서 샤워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대가리가 쏠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겐조님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연애를 하고 있었다면은 연인 위의 사람과 잠자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것도 잠자리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대가리를 이렇게 딱 들이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큰 충격을 줬는데 이 겐조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매력의 부재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법적인 문제를 또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자가 모텔에서 샤워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섹스를 하자는 잠자리를 하자는 얘기인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법으로 원래 판례대로만 하자면 남녀가 제정신을 가지고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여자를 업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남녀가 두 발로 뚜벅뚜벅 모텔에 들어가면요, 그 모텔방 안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 않은 이상은 화간, 즉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걸로 정황 증거를 삼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술에 만취를 해서 여자를 업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걸 강간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그랬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도 그래 왔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아무리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자가 한번 노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요. 예, 남자분들 헷갈리지 않으시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법이 이제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 있고 대부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식적으로 남녀가 정상적으로 이제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 두 발로 걸어 들어갔다면은 서로 좋아해서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판례로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그렇다는 거고, 일단 세계적인 추세는 노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겐조님은 이것과는 좀 상관없이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겐조님은 이것과는 상관없이 아무래도 경험이 굉장히 적고 여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실수한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문화 차이가 좀 있고 여자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친구가 아닌 상태에서 잠자리를 하는 것이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이걸 허용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정말 조금 아니에요. 예.
제가 보기에도 어플로만 대화를 했을 뿐 실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로서의 관계적인 발전이 있었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관계적인 발전도 없었잖아요. 그냥 단순히 여자가 시그널을 보냈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안 맞는 걸로 좀 착각을 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좀 조심성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었다라고 좀 봅니다.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대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있고 나서 그런 일이 있어야겠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고 뭐 데이트를 몇 번씩 하고 뭐 그냥 갑자기 모텔에 들어간다고 해서 잠자리를 갖는 게 아니라 모텔 밖에서도 손을 잡고 돌아다닌다던가 아니면 키스를 한 술집에서 뭐 키스를 아니면 놀이터나 이런 데서 키스를 한 경험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모텔을 가서 잠자리도 하는 게 맞는 거지. 갑자기 샤워하고 싶다고 했는데 걔랑 잠자리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뭐 약간 물론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 근데 약간 너무 단계를 안 밟아 나가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매력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죠. 예. 지금 이 겐조님은요, 이게 매력의 부재라고 생각하시는데, 매력 부재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매력 부재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응? 그러니까, 우리 몰캉님이 샤워실 같이 안 들어간 게 다행이랬는데. 아, 이건 대단하네. 아, 그러니까 이건 좀 단계라는 거, 이게 사람들이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게 단계를 안 밟아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서로 좋아하면 그냥 결혼한 줄 알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라는 걸. 그쵸? 물론 우리나라 여자분들이라면 같이 이렇게 모텔에 들어가는 일도 적겠죠. 그런 모텔에 들어가는 일도 적을 텐데 이건 아마 이런 일을 잘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아마 이 남자를 믿고 그러니까 타지에서 왔으니까 이제 일본에서 왔으니까 이 남자를 믿고 그렇게 한 행동인데 이제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지. 우리나라 여자분이라면은 사실은 뭐 모텔은 남녀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런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분들이라면 아마 남자분하고 모텔 둘이서 들어가는 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런 거고 이제 겐조님 다 되셨죠? 겐조님 들어온다 그러더니 들어왔나 모르겠네. 예. 그쵸, 예. 그래요. 37살밖에 안 되니까, 안 됐는데. 유부든 돌싱이든 처녀총각이든 뭐 상관없이 모텔 잘 가는 애들. 근데 어느 정도 단계가 있어야겠죠. 무조건 모텔 들어간다고 해서 다 잘 가던데 그럴 순 없고, 어느 정도 단계가 있겠죠. 응? 안온 척 하고요. 제가 좀 늦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늦게 해줬는데 안 들어왔어요? 자.